네, 안녕하세요. 저는 쭈십기 최아람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신대원 3학년 마지막 학기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귀한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 지금 재능 목회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제 동참하고 계시는 선배 사역자님들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저희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네 분의 사역자분들께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귀한 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엔잡러들의 사역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홍현 목사님부터 자기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홍현이고요. 주바이블 4기로 공부했고 신대원 111기로 졸업하고 얼마 전에 세 보니까 이제 만 3년 차가 됐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그리고 저는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있는 화암교회에서 지금 동역하는 목사님과 공동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화암교회 담임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요목종 미니스트리 대표 1인입니다. 뭐 직원은 없고요. 그 대표로 좀 불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특별히 사실은 엔잡러라기보다는 엔잡러 꿈나무입니다. 아직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은 사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이게 좀 시작 단계에 있는 제일 먼저 소개를 해서 이게 뭐 기수별인가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아까 방금 발표해 주셨던 황희태 전도사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바이블 9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신대원 116기로 졸업한 황인태라고 합니다. 현재 솔브리지 교회에서 담당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스포츠 선교에 집중하여 안산의 유소년 스포츠 아카데미 그리고 서울의 팀버핏 그라운드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바이블 9기 그리고 116기 지금 현재 1년 휴학해서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제일교회에서 아동 2부를 섬기고 있고요. 네, 주일에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평일에는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서 네, 이따가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주바 9기 이고 신대원 116기로 졸업한 정아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116기 동기 세 분이 나와 있는데 네, 저희 안에 좀 천재지변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좀 엇나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네, 재밌죠. 저도 되게 반갑고 즐겁고 근데 이 귀한 자리에 이제 좀 저희 그 주바이블 우리 후배님들 선배님들이 또 동기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앞선 강의들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는데 좀 인원이 적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다음부터는 더 관심 가지고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에 이어서 요즘 좀 근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마이크 잡고 계신 정아론 전도사님부터. 네. 저는 현재 평일에 그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국에서 한 5, 6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일을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오레브라고 거기 미디어 회사에서 편집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최근에 불과 2주 전에 이직을 광고회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에는 저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기쁜 소식 교회라는 저희 교단입니다. 네, 기쁜 소식 교회라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론 전도사님 이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도엽 전도사님의 요즘 근황 어쩐지 학교에서 좀 뵌 것 같아가지고 저랑 같은 학년 다니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화수목 학교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월금토는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정육점에서 일을 하는데 그게 왜냐면은 제 본업은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지금 배우입니다. 그래서 촬영 작품이 들어올 때는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가지만 생계 수단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배우도 엔잡 시대라고 해서 지금은 현재 제 친구 동창이 정육점을 오픈해서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제 사정을 알아서 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촬영이 있으면 또 촬영을 나가고 그렇게 지금 본격적인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황인태 전도사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네, 저는 오전에는 유소년 스포츠 아카데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간표 틀이 짜여져 있어서 이제 1시부터 4시 타임에는 아이들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기능성 운동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금요일은 성인분들의 니즈가 있어서 성인분들 다이어트에 도움을 드리고 있어서 프로그램 코칭 들어가고 있고, 이제 저녁에는 팀버핏이라고 하는 그룹 운동 강남으로 출근을 해서 또 거기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주일에는 이제 번개로 러닝이나 아니면은 제 차에 그 기능성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을 항상 싣고 다니는데, 이제 재활이나 아니면 뭐 한강에서 기능성 운동 하실 수 있게끔 번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인스타로 공지가 들어가나요? 네, 인스타로 공지가 들어가고요. 네, 개인적인 관심이 네, 있어요. 자주자주 릴스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어가지고 혹시 관심 있으시면 네, DM 보내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의 근황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화음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벌써 12년째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잠시 있다가 들어와서 이제 신대원 입시를 하면서 입시 때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전임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부교육자로 있던 저와 제 이제 후배 목사님, 같이 이제 장신대 교회음악과에서 같이 성악을 공부했던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두 목사를 청빙을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교회 법상 이제 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한 사람은, 저는 이제 외부 선교회 소속으로 지금 있는데,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공동 담임 목사, 두 명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보면 지극히 그냥 기성교회 담임 목사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하고 왔고요. 또 주일에는 이제 공동이기 때문에 격주로 저희는 설교를 합니다. 격주로 설교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성찬 집례도 하고, 또 최근에는 교회에서 청년부가 생겼다고 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신방도 안 하던 신방도 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지금 교회가 기성화되고 저희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성화시키고 있는 교회 목사인데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근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복잡한 마음을 최근에 가지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길주 목사님께 제 복잡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뭐 저를 위해서 이 자리를 열어주신 건 아니지만 마침 그 정말 이렇게 복잡한 마음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재능 목회라는 포럼을 열어주셔가지고 또 순서를 맡겨주셔서 저는 지금 생각 정리 중입니다.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목사님? 요목조목 TV가 그 요리가 업데이트가 조금 안 되고 있어서 네. 혹시 언제쯤 계획이 네, 있으신지? 그래서 사실은 게을러서도 있어요. 게을러서도 있는데 이게 제 메인에 짜장면 만드는 거를 걸어놨는데, 짜장면 딱 만들어서 딱 그냥 놓고 그냥 누군가 이렇게 후루룩 먹는 이 영상이 과연 내가 여기다 열정을 얼마나 쏟아야 되나, 그냥 취미로 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백종원 씨나 또 이연복 셰프가 만드는 짜장면은 굉장히 뭐 조회수도 오는데 이거 누가 찾나라는 게, 조회수가 적게 나오고 구독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취미로 하기에는 이제는 설교 준비를 더 해야 되고, 이제는 기성교회 목회에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시기에 잠시 멈추게 되고, 그것도 이제 이길주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이거 계속해라. 대신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스토리에 대한 생각. 근데 스토리를 만들려다 보면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누구와 식사를 해야 되고 누굴 위해서 지금은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만든 음식이었어요. 아니면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 그냥 만드는 짜장면을 그냥 카메라 갖다 놓고 편집한 것뿐인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요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런 콘텐츠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 지금의 갈림길에서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뭐 볶음밥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잠시 지금 개접 휴업 상태고요. 거기에 요리와 상관없는 제 노래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찬양한 것도 제가 들어보고 괜찮으면 좀 올리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잠깐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광야를 지나서를 우리가 또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어서 잠깐 감사합니다. 자세한 근황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사역과 지금 사역도 하고 계시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직업을 같이 가지고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결정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신지. 네. 저는 이제 고등부 사역, 초등부 사역 3년, 4년 하면서 참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모두가 공감하시겠지만 어떻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깊게 했었고 기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많이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그 헬스장 가다가 아이들 그런 선도하는 사건, 그리고 학교 앞에 제가 전도를 나갔었는데 부모님들이 어디서 나오셨냐고 이렇게 제지를 당하는데 헬스장 전단지 나가는 거는 제지를 안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신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거 내가 해야겠다라는 확신과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시작한 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김도엽 전도사님도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 고민이 진짜 정말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나이 30이라는 나이에 이제 10년을 신학을 했고 이제 갑자기 아예 다른 길을 가는 건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저한테 계기가 됐던 건 휴학과 또 안면마비와 또 이길주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처음에 저는 이제 116기다 보니까 완전 코로나 학번이었어요. 근데 어렵게 입시를 했는데 이렇게 졸업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해야겠다라고 휴학을 했는데 딱 코로나에 걸린 거죠. 코로나에 걸리면서 2주 동안 이제 방콕을 하고 있다가 낫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그 안면마비가 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래서 한 달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다행히 이렇게 지금은 전혀 뭐 티가 안 날 저만 느낄 정도로 거의 다 완치가 됐는데 그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내가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이 길을 가는 게 맞는 걸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친한 친구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내가 연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그냥 대뜸한 게 아니라 사실 17살 때 배우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집안 사정도 그랬었고 저 자신도 그랬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묻어뒀는데 방콕을 하면서 밀린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막 그런 열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안면마비가 찾아와 버리니까 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또 상황적인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내고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길주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사하라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나요한 목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그 비전 센터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재능, 장점, 단점, 어떤 거로부터 이렇게 내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는지 힘을 얻는지 여느 다른 꿈찾기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되게 디테일하고 되게 자세하고 저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2달 과정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우를 하고 싶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종합한 결과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 또 마침 배우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자신감을 얻고 또 그렇게 이길주 목사님 그리고 또 입원하면서 생각했던 시간, 휴학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면 근육 마비는 다 이렇게 나으신 건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일반 이제 저를 보시면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알거든요. 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완치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닦지가 않고 떼어도 그 흔적이 남잖아요. 약간 신경이 죽은 거라서 네 그거는 안 된다 하고 재발이 안 되길 면역 관리를 잘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세한 결정적 계기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아론 전도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서서 결정적이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1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29인데 21살부터 사역을 좀 일찍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신학을 좀 휴학 시간 포함하면 한 거의 거즘 10년 가까이 했는데 근데 사역지를 일찍 경험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에 대한 반감이 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중직에 대한 고민도 일찍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돈이라는 게 물려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구나. 그리고 현재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목회자의 자녀로서 이제 겪었던 아픔들, 경험들을 토대로 이중직이 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학부 때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다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가진 재능을 좀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사진을 찍더라도 감각적으로 잘 찍고 싶고 또한 영상을 찍더라도 감각적으로 잘 담고 싶고 또한 무엇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남들이 봤을 때랑은 좀 다른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저는 이제 제 스스로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그걸 위해 목숨을 걸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좀 열정이 좀 식은 것 같지만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수단인 이 말로써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진 그 재능을 통해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겠다라는 확신이 좀 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남들 앞에서 말도 잘 사실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이름이 아론이잖아요. 아론인데 엄마 아빠가 저 말 잘하는 사람 되라고 이렇게 아론으로 지어주신 건데 전 제가 봤을 때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남들 앞에 서서 되게 이성향이 좀 짙은 사람이지만 사실 숙기도 많고 낯가림도 많아서 앞에 강당에서 말을 하는 되게 좀 많이 떨리거든요. 근데 그러는 것보단 저는 제가 가진 감각을 통해 제가 사회에 주고 싶은 선한 영향력을 영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제 신대 합격하고 나서 유튜브도 잠깐 해보고 이것저것 다양하게 공모전도 나가보고 상도 타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쪽 길로 가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장모님 이야기를 되게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다양한 퍼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저도 아까 이제 사하라에서 고민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나요한 목사님한테 받으면서 저도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나란 사람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계셨구나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고, 저는 그래서 사실 사업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미디어 사역, 미디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아까 방송국도 일을 해보고 뭐 스튜디오에서 일도 해보고, 지금은 제가 좀 행복해하는 일인데 감각적으로 잘 찍어서 상업적으로 잘 팔고자 하는 어떤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제 취지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사람들의 그 소비욕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니즈를 제가 전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겠다 싶어서, 곳이겠다 싶어서 광고 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잘 배우고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아론 전도사님은 결정적이라는 계기보단 어쨌든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해보고 싶은데, 아까 황인태 전도사님은 후회는 절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역과 그리고 이렇게 운동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이제 다른 사역자님들은 또 다른 직업을 병행을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네네,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인태 전도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장점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니즈, 그리고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으로서 운동을 접근하는 것과 코치로서 운동을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평신도가 설교를 못하는 것처럼,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코치와 그 찾아오는 멤버의 그런 운동 갭차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나 전문적인 코치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든 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사회는 냉정합니다. 아까 제가 PPT에서 이력상 보여드렸는데요. 이력상, 자격상, 나이, 발전 가능성, 지속성, 헌신도 도태되는 순간 버림받는 게 사회고요. 그리고 밀리는 곳이 사회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개인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네, 개인 시간 따로 없고요. 주일이 제일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장단점이어서 많은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었는데, 혹시 김도엽 전도사님은 장점과 단점 혹시 어떻게 될까요? 단점은 일단 스케줄과 금전적인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촬영과 사역 그 주일이 겹치게 되면은 촬영을 못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둘 다 이제 금전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뭐 제가 뜨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 스케줄 이거 말고는 같이 이렇게 사역과 연기를 하면서 느끼는 장점은 진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생한다 해야 되나?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랑 바뀌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고 말하는 직업이고 늘 대본을 쓰고 숙지해야 되고, 다음에 또 카메라 받고, 또 정말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할 때는 내가 설교한다,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 어떤 대본을 외우고 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설교했던 게 연기에 도움이 되고, 또 설교를 할 때는 내가 정말 그 설교를 잘하는 전도사역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되면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하는 거가 떨리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초청을 받은 게스트 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좀 덜 떨려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는 안 떨리더라고요, 신기한 게.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상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모든 것들이 장점이고, 또 설교자가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모든 설교의 영감이고 원천이듯이 배우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하고의 대화, 그다음에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의 심리,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쌓아놓고 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기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서로 상생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연기할 때 안 떠신다는 게 정말 큰 재능을 찾으신 것 같아요. 혹시 감사합니다. 정하론 전도사님 혹시 네. 장점과 단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무지 떨렸는데 저도 한 연기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장점이 매우 큰 것 같아요. 저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데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해요. 목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늘 던졌던 저인데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졌던 거는 제가 신대원 입시 끝나고 나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길주 목사님의 지인이자 이제 동역자인 이제 안준호 목사님을 제가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취재 촬영을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카페 목회를 하시고 목수이면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고 계시는데 그분이 강조하셨던 게 목회자면 행복해야 하지 않냐, 행복한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 목회적인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 내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 길까지 왔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어떤 채워주시는 은혜도 그 안에 또 있고 그래서 참 요즘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아까 답해서 다 이야기했지만 세상 사람들, 저는 이제 직장인이거든요. 제가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나누는 대화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교회 안에서 항상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왔고 신학을 쭉 해오면서 항상 교회만 있던 사람인데 교회 밖을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좀 신기하게 보고 전 이게 제가 가진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지식하고 너무 제 스스로의 어떤 벽이 있음을 제가 요즘 느끼면서 그 벽을 허무는 과정을 제가 겪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저는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요즘 행복하고요. 단점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전 단점이 크게 있나 싶었는데 결국은 교계에 대한 이 이중직에 대한 인식, 재능 목회에 대한 인식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불미스럽게 제가 이중직을 하고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저는 오픈을 조금 했었어요. 아, 평일에 뭐 하냐고 당연히 묻잖아요. 신대원 졸업됐는데 뭐 하시냐니까 저 평일에 그 좀 이렇게 뭐 영상 제가 촬영을 좋아해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도사님은 평일에 일을 하니까 교회 사역에 집중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사건이 좀 크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이게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아, 이 교계에 대한 인식이 참 좋지가 않구나.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파트 사역을 하면서 또 준전임을 또 하면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벽에 부딪히게 됐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잠깐 봤어요. 그 5초짜리 영상이었는데 릴스에서 봤는데 초가 캔들이 켜졌다가 꺼지는 혹시 본 적 있을까요? 이 사람의 인생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양초가 켜졌다가 그 초가 돈을 잡고 죽어버리는 이제 5초의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뭐 그런 짧은 릴스였는데 보면서 아, 그러네.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없어질 돈, 사라질 돈, 죽었을 땐 결국 돈 다 사라지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나는 뭔가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나는 돈을 벌고자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돈을 벌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돈이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직을 바라봤을 때 얘는 돈을 쫓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거기서 저는 이제 좀 반항적인 마음으로 아니야, 나는 선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선을 위해 돌파구를 찾아가는 사람이야라는 확신을 좀 얻었던 최근에 있었던 그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 경험이었는데 아무튼 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제가 질문지를 드린 질문은 아닌데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목사님 먼저 한번 목사님께 광야란? 내게 광야란이란 질문을 사실 아내에게 했어요.
우리에게 광야란 무엇일까? 나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입방정 떨었다고. 저는 다들 보면은 정말 너무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 근데 저는 사실 온실 속에서만 자라와서 뭐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나한테 광야가 온다면, 저런 광야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란 언제 올까? 우리에게 광야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찬양 가사를, 제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를, 주님 손 놓고 있는 게 광야지. 그냥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도 광야라는 사실에 내가 너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겁을 먹고 있구나. 아내와 올해 이제 연애한 지 20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쭉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려서부터 저희는 선교한다 그랬어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둘 다 음악 선교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기성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교적인 삶이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느 나라를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총회 파송을 받아서 훈련 받고 어느 나라로 파송돼서 그런 파송교회를 찾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선교라는 생각이 꼭 해외 선교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사역이 선교적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정말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그 광야를 지난다라는 게 저 혼자의 일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도 커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자녀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또 시점도 올 거고. 그래서 이야기가 길었지만 저에게 광야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특송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황인태 전도사님께 다이어트란? 다이어트요. 전 몸무게를 공개하셔서 사실 상상이 안 갔거든요. 80kg대 그 상상이 안 가서. 다이어트란 생활 습관을 약간만 바꿔줘도 너무 코치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다이어트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봐서, 다이어트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광야 질문을 하실 줄 알고 생각하고 곱씹고 있었는데 다이어트가 들어와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김도엽 전도사님께는 이걸 대본을 다 외워야 하시잖아요. 전도사님께 암기란? 네, 좀 저도 제 광야 대답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이어트 나오길래 연기란 이걸 물을 줄 알고 연기를 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암기요? 이래서 장로님께서 그 비즈니스 플래닝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해서 아무리 해도 암기요? 저한테 잘 되시는지. 암기가 특히 네네. 약하신 분들이 있고, 네네. 왜냐면 대본이 보면 엄청 많이 외워야 되고 그쵸. 상대방 것도 외워야 이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연기자분들 참 대단하다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암기 하시는 데는 막 괜찮으신가? 그러니까 궁금해요. 사실 제가 아직까지 막 그렇게 긴 대사를 말하지는 않아요. 이제 단역, 이미지 단역이 주로고, 그다음에 단역,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해봤던 게 또 올라갔던 게 조단역인데, 그것도 사실 이렇게 한 문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내용이 길지가 않은데, 제가 배우들 촬영장에 갔을 때 이제 긴 대사를 하는 배우를 봤는데, 그 장승조 배우라고 변호사 역을 그때 하고 있었는데 3분 가량을 혼자 독백을 하는데, 와 진짜 감탄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그 장승조 배우랑 또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아빠 역을 맡은 그 배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배우가 이제
검사 변호사 역을 하는데 이 장승조라는 배우님은 진짜 모든 걸 다 짜고 외우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꺾고 포인트를 주고 이것까지 다 계산을 해오신 걸 보고, 그리고 그게 롱테이크, 풀테이크, 또 클로즈 이렇게 또 상대방 할 때 이게 다 대사를 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사를 사실 한 4, 50번 해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도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다른 상대 배우는 또 그와는 반대로 또 자주 까먹고, 예, 이런 거를 보면서 와, 이게 저는 저렇게 긴 대사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꼼수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촬영 중에 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 구간에 잠깐 이렇게 보고 온다든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있고 중간에 딱 멈추고 대본 쪽대본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문제 없으면 그냥 한 번에 원테이크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암기력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 대사가 왔을 때 또 이렇게 계속 사실은 대본을 외우는 데 있어서 말을 해보는 게 제일 빨리 외워지더라고요. 쓰는 거 이런 거보다 그냥 그 대사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 말하는 거, 한 수천 번 말하면 그냥 입에 자동적으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암기란 반복이다. 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암기 궁금했는데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게 저희는 쭈를 겪었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다 잘 하시지 않을까 싶고, 정아론 전도사님께는 야근이란? 야근이요? 야근이요? 야근 근데 제가 사실 방송국에서 일했을 때 죽다 살다 왔거든요. 죽다 살아서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 미디어 이쪽 하다 보면 야근은 빼놓을 수 없어요. 항상 불규칙적이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그 부분도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방송국 일을 했을 때 야근할 일이 너무 많았고, 저는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SBS 제작사에 있었는데 모닝와이드 아실 거예요. 제가 매주 목요일 모닝와이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럼 수요일 아침부터 밤을 새요. 목요일 아침까지 방송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온 걸 스탠바이 시켜놓고 방송을 딱 하고 그때 퇴근을 하거든요. 근데 말이 그런 거지, 또 월화수는 또 저희는 또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뭐가 터졌다, 누가 슬립백을 쳤다, 그럼 그 학생 취재하러 바로 저희는 지방 어디건 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탠바이하고 항상 밤새고 그럴 일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때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야근은 정말 저한테는 지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지금 이제 광고 쪽 회사니까 야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는데 방송 쪽 일도? 근데 야근이 있어도 이제 아무래도 주 40시간을 확실히 지켜줘서 제가 저희 지금 광고 회사가 11번가랑 주로 일을 하는데, 11번가 같은 경우는 11절이라고 해서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가 되게 바빠요. 근데 저희가 라이브 커먼스를 위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번 주까지 제가 너무 바빴는데 야근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도 제가 일을 했거든요. 2주. 근데 대체 유무를 써가지고 오늘 쉴 수 있었고, 이번 주 금요일로 쉬는 날이고, 무엇보다 야근을 하는 날에는 오후에 2시, 3시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또 배려해주고, 이런 회사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인데 모두 이제 한 분씩 들어보고 싶은데, 결국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하신 길이고, 이렇게 재능 목회로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 목표나 이런 것들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부터 가능할까요? 저는 한 가지 이중직과 다른 점이다라고 재능 목회를 정의한 거에 대해서 너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생계를 위해서라면 택배도 해야 되고 배달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정말 그냥 목회와 상관없이 이거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재능 목회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목사로서의 정체성,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구나. 꼭 말씀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저는 설교하는 것도 참 좋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말씀을 열심히 보자라고 한 게 제가 여태까지 아는 모든 지식은 신대원에서 지식이 아니라 쭈바이블 1년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사실 울고 먹었어요. 예전에 이제 암송 구절도 막 이제 노래 시작되면은 쭈르륵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도 가물가물해지는 걸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딱 이렇게 누구 성경 공부하면은 막 암송 구절 했던 게 노래로 외우니까 막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긴 했는데 막 술술 나왔었는데 이제는 딱딱 막히는 거예요. 뭐 지명도 막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지금 열심히 이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고 목회하는 것, 그리고 저를 잘 아시는 분이 너는 참 목회에 어울리는 사람이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목회하면 잘할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반승환 목사님께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를 목회했으면 성공할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목회 외에 교회 사역 외의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으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구나, 수적으로도 부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계속해서 저에게 오는 도전은 목회를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봐야지, 영적으로도 수적으로도 부흥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지. 이거 참 좋은 생각이잖아요. 또 그런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제가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야지 목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중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그 후년에는 일식을 좀 해서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또 아까 창업에 대한 말씀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아무 경험 없이 사장 타이틀 다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정육점에서 일하고, 저 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베큐를 제가 즐겨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부러워요. 저도 지금 사실 정육에서 일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발골하고, 그래서 막 장비도 칼 같은 것도 제 개인 장비 마련을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때가 되면 이렇게 월요일이든지 정말 저를 써주는 일주일에 하루 풀타임 하는 알바 자리라도 있다면 저는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는 수제버거 사장님한테 나 월요일은 빌 수 있으니까 나 월요일 그냥 최저임금으로라도 써달라 이랬더니 금요일은 안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거기도 알바가 필요한데 금요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금요기도 해야 되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이런 노동자의 삶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다 직장 생활 경험인데 저는 사실은 교회 돈 평생을 교회 돈 받아보고 벌어서 생활을 한 사람이라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저에게 참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게 주신 음악적인 달란트, 또 제가 취미로 했지만 이제 전문성을 꾀하려 하는 요리, 그리고 쭈바이블부터 사실은 이렇게 잘 훈련 받아온 이 말씀의 훈련들을 같이 잘 믹스해서 사역할 수 있는 요목조목 미니스트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목표는 단계별로 자격증 따고 올라가는 그런 전문성을 띠는 거는 지금 현재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지금 전국구에 놀고 있는 비어 있는 그 교회 상가나 그 장소가 조금 문화 요소들을 잘 접목시켜서 잘 가져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최종 목표고요. 아까 제가 그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문화를 가져오면 사람들의 반감이 있지 않냐, 교회 안에 전문가를 데려오면 절대 반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문가들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더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근무하고 같이 코칭하고 그런 친구들이 전부 다 한국체대, 용인대, 경희대, 한국에서 체육이라고 하면은 날고 기는 친구들하고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람을 모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뭐 사역자분께서 그 자리 공간을 뭐 채워줄 수 없다면 진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라도 그 교회 공간을 순환시키고 또 그 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되고 그 유입을 통해서 그 교회가 또 부흥될 수 있는, 정말로 한국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이런저런 배우가 아니라 정말 월드스타가 되는 게 제 목표인데,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소수에게만 영향을 끼치려면 굳이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말 한마디, 그 좋은 말씀들 해주시는 분들은 참 많아요. 세상에도 안 믿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나 좋은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의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한 스푼 들어가고, 그 저의 말 한마디가 파급 효과를 일으키려면 사실은 최고가 돼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나의 성경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제 단순 욕심으로 유명해지고 뜨고 하는 것도 뭐 없다고는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런 거보다는 사실 제가 신대원 이 10년 신학의 길 10년을 마친 이유 또한 분명히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가 하는 그 생각이나 말들로 인해서 또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좀 더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꿈꾸기 때문에 저는 최고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하나 있는데, 좀 길게 잡은 거긴 해요, 제 스스로가. 근데 근 5년 안에 제가 이제 그 사업 창업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목표가 있냐면, 저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근데 사실 선한 영향력을 준다 했을 때 그것을 주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돈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방면으로 많이 실력을 키우고 뭐 외주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돈을 벌어야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영상 컨텐츠를 개발하는 게 목표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스티브 커츠라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튜버,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있어요. 네, 그 사람 보면서 참 많이 영감을 얻는데, 저도 그런 공익광고 영상이나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상이라는 매개체, 뭐 애니메이션 형태이든 어떤 형태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상 제작자가 되어서, 내가 만든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만든 영상을 통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영상을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최종 목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을 사실 한 자리에서 모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 중에서 같이 질문 해보고, 또 혹시 답변 듣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혹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네, 여기서도 서로 질문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보다 형인데 인태 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항상 SNS 통해 보고 하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좀 하루 일과가 루틴이 좀 궁금했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저는 항상 뭘 하든 성공할 사람이라고 전 인태 형을 늘 생각했어요. 입시할 때부터 진짜 미친 놈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저희 안에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 이 형이 뭘 하든 성공하겠다. 근데 이 형이 진짜 운동을 하면서 항상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진짜 멋있는, 존경하는 형인데, 그냥 개인적인 삶의 루틴이 궁금했고 원동력도 항상 궁금하긴 해요. 근데 그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3시 반에 일어나는 거는 3시 반에 일어나서 일단 샤워를 하고요. 찬물로 샤워하고 4시에
온라인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제 영성으로 좀 회복되는 시간이고 1시간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5시에 집에 나와서 6시에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스튜디오에 가요. 거기서 6시, 7시 운동 끝나고 나면 한 8시 반 정도 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운동하는 데 시간을 소모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안산으로 출근을 합니다. 안산 출근을 해서 이제 뭐 주중 월간 이제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머리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요. 그날 만약에 오늘 운동 동작에 첫 번째 세션 렉 바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텝 트레이너를 이용한 운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코어 활성화 열어주시면서 운동 진행해 주시고요. 무릎은 허리선상까지 올려주시면서 체간의 안정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스크립트가 머릿속에 다 적어놓고 외우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또 저도 만약에 몸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애들 앞에서 하다가 엎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동작들 하면서 이제 10시부터 12시까지 간단하게 뭐 식단하고 그다음에 그런 준비하고 나서 1시에 되면은 애들 수업 진행을 하고요. 수업하고 나서 중간에 또 잠깐 텀 내서 밥에 닭가슴살 먹고 마무리 이제 또 청결 또 업무를 하고 나서 바로 서울로 넘어와서 이제 6시 반까지 또 프리랜서 출근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또 목사님이 자주 호출을 하세요. 뭔 일 있으니까 달려와라. 네, 그럼 거기 달려가고 주로 잠은 10시 반에서 11시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 되면 잠듭니다. 네, 좀 그런 거. 감사합니다. 이거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보통 막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많이 다친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혹시 막 이렇게 부상이나 이런 데는 없으신지? 근데 확실히 뭐 관절에 있어서 아직은 부상은 따로 없는데 체지방을 낮게 유지하다 보니까 계속 저혈당이 와요. 몸이 텐션이 조금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체지방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멍을 때리고 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한번 이제 모든 3대 욕구 중에 식욕의 모든 욕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한번 음식을 먹었을 때 만약에 폭식이라고 하죠. 그런 폭식 현상이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거를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회중 분들 중에는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네네 총무님 질문. 네, 우리 김도엽 전사님께서 어떤 작품들에 혹시 나오셨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작년부터 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막 활동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 2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업 영화 필사의 추적이라고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 초쯤에 이제 박성훈 배우님 주연인 거기에 보안 요원 역으로 이미지 단역으로 잠깐 나와요. 진짜 전 아직 비중이 크지가 않아서 한 1, 2초 그리고 이미지 단역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자면 연기력은 요구하되 대사는 없는 게 이미지 단역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배우로 캐스팅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이제 보조 출연 엑스트라고. 그래서 단역은 이제 한 줄이라도 있으면 조진웅 배우님이 저번에 영화에서 막 그 법정에서 야 이거 한마디 했거든요. 신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야 한마디도 단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단역으로 3작품 일단 상업 영화 하나, 드라마 2개, 그다음에 유튜브는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파라독스 스튜디오라고 거기 채널에 임시정부의 밀정이라고 치면은 제가 임시정부 밀정 역으로 2분부터 2분 7초까지 이제 대사를 하는 게 나와요. 그게 전라도 사투리인데 감독님이 딱 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 가능해요? 근데 전 전라도랑 진짜 1도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인태야, 내가 지금 이걸 전라도 사투리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문장 한 번만 녹음해서 보내줘. 그래가지고 인태한테 보내가지고 인태가 또 이제
그 바이브를 살려가지고 녹음을 해서 그렇게 무사히 촬영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네, 저는 총 4작품 촬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 도엽 전사님은 지금 앉아 있는 포즈 중에서도 제일 연예인 필이 나요. 멋지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혼란이 있을 때가 올 것 같아요. 배우는 작품으로 어쨌든 내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유명한데 가치적으로는 좋지 않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 그게 저는 지금까지 다 거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퀴어 작품이라든지 뭐 동성애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다른 기독교적인 사상과는 좀 반대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일단 지금은 다 이제 들어오거나 공고가 올라와도 지원을 하지 않고 또 그러고 있긴 한데요. 한 번은 제가 이미지 단역으로 게이 씬이 있었어요. 게이 클럽에 가서 이태원 게이 클럽에 가서 이제 거기에 온 배우들은 이제 다 우통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상의 탈의를 하고 이제 술하고 노래 클럽 음악에 맞춰서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었는데 사실 거기서 제가 키스씬이 있고 동성 키스씬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큰 비중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만약에 주연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온다 했을 때 물론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과 또 저의 말이 이렇게 모순되면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이 들어오면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김홍현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공동 목회를 생각하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쌍둥이 동생과도 음악 전공을 해서 문화사역도 꿈꾸고 있는데 저희 생각을 먼저 앞서서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공동 목회의 장단점 하나만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으니까 이제 후회 없다라는 건 장점인데요. 역할 분담이 되니까 좀 짐을 벗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설교의 부담도 조금 덜 하라고 어쨌든 사역에 대한 부담을 덜 하면서 제가 이런 이 재능 목회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계획된 시간보다 사실 좀 이렇게 많이 얘기를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엔잡러들의 사역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귀한 4분 사역자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